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년 하반기 성공 투자 전략은 자, 오늘도 폭염입니다. 이런 날 몸보신을 위해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가격이 오늘 기온만큼 높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까요?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000원 가까이 올라 16,000원이 넘었습니다. 생닭 가격과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겁니다.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요. 이제 능이버섯 같은 거 90만 원에 들어왔어요. 지금 150만 원이에요. 또 들깨도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9만 원. 자, 이 삼계탕 한 그릇에 2023년 상반기 팍팍했던 경제 상황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물가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은 어떨지,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계탕 얘기는 후반부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이 7월 첫 평일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네. 이 전망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나요? 예, 맞습니다. 23년 반년을 지냈습니다. 네. 23년 반년을 기상캐스터처럼 아, 예. 기상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예, 예. 먹구름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네.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3년 이제 중반을 지나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먹구름이 좀 거치고 길에 물론 물이 젖어 있어요. 예. 아마도 좀 해가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국면입니다. 어허. OECD에서 얼마 전에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상의 변화처럼 젖은 길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한참 오다가 네. 지금 먹구름이 거치는 장면, 아직 비는 젖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a long unwinding road.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예. unwinding은 뭐냐면요. 여기 실타래가 예, 예. 감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처럼 네. 한번 양쪽 잡고 끌어볼까요? 예, 예, 예. 이렇게 쭉. 풀어야죠. 예, 실타래를 지금 푸는 과정이죠. 네, 네. 그래서 실타래가 풀려가는 길 이런 느낌입니다. 아하. 긴장감이 잔뜩 긴장했다가 네. 긴장감이 다소 해소되는 느낌.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를 다소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물론 23년 경제가 좋은 건 아닌데 상반기가 그토록 어려웠고 하반기는 그거보다는 좋다. 네. 이거는 OECD뿐만 아니라 월드뱅크도 IMF도 똑같은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나을 것 같다. 네. 아하, 다음도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네, 바로 경제 이겁니다. 성장률 전망. 네. 네. 보시는 것처럼 23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2.7%로 전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보다 0.1%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도 물론 일본은 좀 하향 조정했지만 네. 유로존도 전반적으로 중국, 인도 할 것 없이 주요국들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한국 안 나오고 있죠. 네. 네, 한국은 역시 이런 세계적으로 다 상향 조정하는데 한국만 유독 하향 조정하는 모습. 어쨌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점차 나아진다.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진다. 근데 한국 경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다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 일단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네네. 어쨌든 바닥을 지나서 조금 천천히 뭐 회복하는 국면이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근거가 뭡니까? 네, 바닥을 지나서 회복되는 경로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거는 22년, 23년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그 하방 압력이 뭡니까? 바로 물가죠.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면 경제 하방 압력이 없어지겠죠.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여전히 높겠지만 네.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2년 중반에 정점 찍고 3년, 4년 걸쳐서 하향 안정화된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하향 안정화되니까 네. 그럼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금리가 아니다. 이제는 곧 금리가 동결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사 속도가 조절되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또 소비자들도 소비하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23년 하반기에는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해소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 전 세계 경제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좀 우리나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표에서 보면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그러면 네. 뭐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예. 세계 경제는 다소 회복되는 국면인데 예. 우리 한국 경제는 유독 어렵습니다. 유독 어려운 경제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23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종전에 봤을 때보다 상향 조정. 근데 우리 한국 경제는 죄송하게도 하향 조정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3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그만큼 한국 경제는 유독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안 좋게 보는 것은 OECD뿐만 아니라 뭐 세계은행이나 IMF 다 같은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볼게요. 물론 뭐 정부나 몇몇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한국 경제를 놓고 상저하고다. 하고, 네. 상반기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는 나름 좋아진다. 예.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저하고라는 표현에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저하저다. 어. 이렇게 레벨업이 된 게 아니라 레벨 다운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반기는 0.8%거든요. 근데 하반기 성장률은 1.8%입니다. 네. 근데 1.8%로 상반기보다는 좋아지지만 1.8% 성장률 자체도 여전히 2%가 채 안 되는 어려운 국면이다. 네.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할 수 있다. 상반기는 좋아진다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그나마 좋다. 네.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가 너무나 극단적인 저이기 때문에 상극저 하저가 아닌가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지난 상반기가 너무 극저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하저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상반기가 극단적인 저고 네. 그리고 하반기는 그나마 올라간다. 역시 세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수출이 부진하죠. 세계 경제가 뭐 나름 하반기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뚜렷하게 개선될 거라는 근거는 별로 없고요. 예. 끈적끈적한 물가, 무슨 말이냐면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뭐 에너지 물가는 다소 잡히고 식료품 물가는 또 다소 잡히지만 등락률이 잡히는 거죠. 네. 근원 물가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힙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뚜렷하게 회복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였는데 네. 이게 하반기까지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진 않는 아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머니클래스 초반에 아까 뭐 삼계탕 가격을 하나 예로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서울 지역 평균 삼계탕 가격이 16,000원이 됐다라는 뭐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네. 이거를 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닭을 키우는 뭐 사료값, 그렇죠. 그다음 뭐 가스, 전기, 그다음 예. 물류비, 맞아요. 식당에 계시는 종업원 그 고용비 맞아요. 모든 게 다 올라서 그렇다. 네. 그럼 아까 이런 식으로 뭐 예. 극저에서 벗어나더라도 어쨌든 하저다. 네. 물가도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표시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전혀 체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이 볼펜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요. 물가 상승률은 보세요. 100% 올랐다가 50% 오르죠. 그렇죠. 2,000원에 3,000원이면 50%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지만 네.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1,000원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굉장히 가혹할 것이다.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 하반기의 빅픽처를 그럼 그려주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투자 관점에서 예. 이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23년 이 중반 7월 이 첫째 주 이 구간이 거의 변곡점에 해당됩니다. 아. 물가는 정점 찍고 다소 안정화되죠.
상승률이 다소 안정화되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죠. 네. 금리도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죠. 네. 이런 식으로 경기 국면이 전반적으로 변곡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네. 첫 번째,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죠. 23년 하반기에는 예.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금리 동결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23년 연내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대가 드니까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또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 가격이 이제 채권 금리가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겠죠. 예. 그럼 채권 가격은 이미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 불안한 국제 정세. 그러니까 세계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요. 그럼 원자재가 또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불안하고요. 네. 또 하반기에요. 강력한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엘니뇨. 그건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예. 그게 원자재 가격을 다시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 경기가 나름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네. 회복은 회복이지만 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됩니다. 예.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그러면 아시아 신흥국 ETF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거 적절치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월 초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는 것 고려해볼 만하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